KBS 박종현 판승부 명절 마지막 저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녹화 때는 이어갑니다. 자, 맥 소장님, 서용준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조혁 다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새해 오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휴, 명절 마지막 저녁 굉장히 지쳐 보이십니다, 맥 소장님. 지친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새해 복 많이 맞이하십시오를 나라에서 한번 정해주세요. 두 달 새해 인사는 언제만 것 같아요. 두 달. 근데 복 많이 주면 좋죠 뭐. 그러니까 1월, 2월 초까지 계속 그냥 서로의 복을 예, 비는 예. 거죠, 그죠? 이 김조혁 최고께서 잘 보내신 거죠, 명절? 네, 잘 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백수로. 네. 백수로. 왜 백수예요? 방송 열심히 하시는데. 달라요. 아, 달라요 좀? 다르죠. 왜냐면 정원이 아닌 상태. 지역을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 저 시장 돌고 어. 이렇게 띠 두르고 맞네. 국민의힘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하고 또 그 지하철역 이런 맞네. 데서 인사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향에서 그죠? 우리 시도위원들은 하시고 저는 잘린 사람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그렇죠. 뭐 이상하죠 좀. 그러니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1월 1일 날은 당원이셨잖아요. 당협위원장이고. 그럼 당 대표 명절 선물이 오나요? 안 왔는데. 원래는 선물 갖고도 원래 당협위원장이 다 보내? 보내는데. 원내 다 보내요? 네. 무조건? 와. 원내대표가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번에 안 왔어요 원내대표? 아니에요. 대충 뭐 모르겠다. 어떻게 뭐 같은 거 하도 기억이 많이 잘 안 와가지고 나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알겠습니다. 그냥 와도 조그마한 것들 오는 거니까 뭐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자, 아무튼 이번 또 명절에 그 대통령과 장도영 당대표 SNS 굉장히 또 많이 오가면서 뉴스가 됐습니다. 우리 맥 소장님, 네. 자, 일단 SNS에 맥을 짚어주세요. 아니 장동윤 대표가 원래 유치한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유치한지 알았다고요? 유치하죠. 유치하다. 아주 유치하고 그 이제 논거가 부족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나를 세우려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래서는 부동산 불패를 깰 수 없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심파를 찍잖아요. 심파. 불효자는 옵니다. 노모가 95세신데 나중에 날이 풀리면 50억짜리 아파트를 보러 간다는 등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그 SNS를 대통령에게 어떤 설전으로 내비치다 보니 예. 본전도 못 건졌다. 사실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를 보면 야당 대표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SNS 설전에 대해서 뭐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일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호되게 정말 혼내줘야 된다. 호되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혼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재혁 최고께서는 그 별로 본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별로 네, 효과를 못 거뒀어요. 일단 본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이미지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포토제닉하신 것 같아. 그 사진 보면 흑백으로 쫙 해서 굉장히 구도도 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눈 시골마 이렇게 쫙 눈 쓴 건 모습인데 예. 그걸 이제 코트를 입고 눈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코트를 입고 눈을 쓰고 어떤 사람이 누가 굉장히 코트를 입고 눈을 씁니까? 대개 가면 벗고 작업복 입고 그다음에 장화 신고 그다음에 쓰는 날카로웠어. 거지. 거기다 구두 신고 위에다가 코트 입고 가만 보니까 코트에 눈도 하나도 안 튀었더라고요. 너 진짜 자기가 쓴 거야 아니면 쓸어놓은 거 들은 거야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눈썰미 있는 사람들인 아니 저는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매일 일면 톱 사진은 뭘로 쓸 것이냐 사진부장하고 같이 모여서 야 이 사진은 뭐가 포커스고 뭐 이런 거 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사진을 딱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구나라는 느낌이 빡 들었어요. 하얀색 눈에 까만색 코트에 흑백으로 쫙 찍어서 굉장히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빠진 건 진정성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 2022년 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다가 3년 전, 4년 전, 4년 전 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노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시골집을 올려놓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 실제로 거기 사시냐 안 사시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데다가 뭐 또 노모가 했다는 말씀 자체도 뭐 95세 노모가 대통령이 뭐 그
트위터에 뭐 썼다고 뭐 그걸 보시고 나서 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건데 그래야지 집 뭐 이렇게까지 아들한테 얘기했을까? 그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진 않으니까 너무 과해서 진정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였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정책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저런 뭐 감성적인 측면도 뭐 좀 돋보이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준비된 정당의 모습,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정동 대표가 이제 어머니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했다. 규정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대통령은 사회악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압박 메시지를 내는 건 다주택자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예.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인데 5월 9일 이내에 이걸 안 팔고 시장에 닥쳐서 팔게 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장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빨리 내놓으셔. 예.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한 채만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으로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두 채를 가져도 되고 세 채로 되는데 세금을 그렇게 80몇 % 이상 받고 나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회학으로 규정하는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규정을 본인이 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고 예. 저는 세 가지만 늘 묻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한테. 첫 번째, 집값이 안정되는 게 싫어요? 두 번째, 집 많은 사람들한테 특혜를 계속 줘야 돼요? 그 특혜를 걷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세 번째는 청년 서민 무주택자들한테 집 주는 게 안 됩니까? 공급을 늘려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준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최소한 좀 한심한 수준의 어떤 대통령과의 설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예. 그 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감성적이고 감수성으로 접근을 해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의 말씀도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시장은 마귀냐, 뭐 눈물도 없냐. 시장 눈물 없어요. 시장은 마귀 아닙니다. 예. 그냥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예.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서적인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SNS 계속 내셔서 예. 아 무슨 뭐 집값 잡아야지 누가 몰라요. 당연히 잡을 길을 박수 치죠.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고통 그거 공감 안 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총론이나 그런 그 당위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정책으로 뒤따라가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그것도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 맞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 주거 목적 일가구 주택은 모르겠는데 주거 목적이 아닌 것들은 매도해라. 사실은 이게 주택 공급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예. 통계적으로도 보면 3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이 사실은 전체 소유 주택 중에 한 3.5%거든요. 근데 이분이 3.5%가 갖고 있는 전체 주택 수가 37%예요. 그러니까 2주택뿐만 아니라 3주택자들이 갖고 예, 있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주택 그 소유를 사실은 뭐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우리가 주택이 모자란다고 하는 아주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물론 이제 원인을 다 분석해 보면 뭐 여러 주택 갖고 있는 이유는 됐지만 일단 본인이 다주택자인 건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다주택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시장을 통해서 해소시키겠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커스거든요. 예. 그 목적은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도 어느 정도 좀 오히려 반대로 호응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요. 예. 자 이제 대통령 연일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SNS를 통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뭐랄까 이제 이미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중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105일 남았는데 자 여야의 지방선거 준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부터 일단 좀 해보시면 맥을 짚어주세요.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뭐 민주당 잘하고 있냐는 제가 답변하기는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해야 최선을 되니까? 다하는 거죠. 아, 끝까지. 예. 근데 예. 국민의힘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선거를 포기했다. 선포. 나는 당적 이탈했는데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나빠. 가슴이 이런 아파. 당성이 있는 아직 분은 당신이 남아 있네. 당성이 강해. 당선이 강해요. 네. 아. 국민의힘 105일 남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를 단어들을 보면 예. 윤 어겐에서 벗어나냐 마느냐, 당명을 바꾸느냐 마느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환길, 고성국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예.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얘기들은 뭐냐면 코스피 5천,
6천. 그다음에 부동산을 이번에 잡느냐 못 잡느냐. 어. 지방규정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단어들이 쭉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에다가 당연히 이 선거에 표를 주겠어요. 어.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어. 국민의힘은 선포다. 선거 포기다. 선포. 어. 선포당 국민의힘. 선포다 그러면 자, 그렇진 않겠죠. 또 국민의힘도 이제 나름 전략을 짜고 지금 이제 하나씩 3월 초에 이제 당면 개정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국민의힘 걱정되죠. 뭐 걱정되시죠? 진짜 걱정돼요. 예, 예. 아마 뭐 지금 2018년에 재연이 아닐까. 그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전략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전략이 없고 그 선수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봐도 아,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제가 선수도 어디서도 없다? 얘기했는데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 그 지역에 인기가 없어서 누구든지 그 손만 들면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임명해 주겠다라고 이게 비례대표 관심 있는 사람 다 손 드세요 뭐 했는데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야 이거 진짜 여기 진짜 심각하구나. 그리고 도의원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다. 경기도의원 그러니까 도의원은 지역에서 이제 도의원 뽑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고양시 같은 고양시 시의원 도의원 뽑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나 도의원 해볼래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의원은 갑을 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뭐 그 민주당 하나 뽑히고 여기 하나 뽑히고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뽑힐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시의원은 박 터지는데 도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한 명 뽑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지지도 이런 것들이 정말 바닥인 것이고 그 저쪽에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 극우들 주장은 예. 야 옛날에 박선영하고 누구죠? 저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하고 아. 박선영이 아니고 누구죠? 박영선. 박영선. 깜짝이야. 이렇게 했을 때 박영선 박영선이 다 장관. 이긴다고 했는데 오세훈이 이겼어. 예. 뭐 한 두 달이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아. 막 댓글들을 자기들끼리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판을 못 읽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큰일 났는데 지금. 큰일 났다. 내일 이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 나오고 나면 아유 난 어떻게 될지 참. 뭐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대요. 예,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최대 승부처가 이제 서울시잖아요. 예, 서울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3일 전화 면접 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정원호 구청장 40%, 오세훈 현 시장이 36%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0일 무선 AL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는 정원호 구청장이 41.1%, 오세훈 시장이 30.2%, 여기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우리 형은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면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고 예. 가장 지지율도 잘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당내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도 싸우고 전환길 고성국도 보면 엄청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현직 시장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내에서 공격해주고 뭐 왜 오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땡큐죠. 민주당이 할 얘기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저희도 대해서.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예. 이분이 사실은 4번 했어요. 10년 그렇죠. 했지만 예. 성과가 뭐야? 4번 하면서 한 게 뭐지? 하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 고맙죠. 예. 자, 장성철 소장님. 저 오세훈 시장은요 서울시. 예. 국민의힘 소속의 무소속 후보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당적은 국민의힘인데 예. 대우는 무소속 같이 받고 있다. 아니 왜냐면은 계속 장동혁 대표나 다른 국민의힘의 주요 스피커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진영 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본인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 지원 유세를 도움받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인물론으로 이 상황을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정은호 구청장은 지금 지지율이 좀 거품이 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증을 안 받았잖아요. 예. 일 잘한다고 소문은 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일을 뭘 잘했는지 그리고 일 못한 거 한두 개만 툭 건드려주면은 일 잘하는 구청장 아니었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쌓아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털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뭐 알고 있는 게 있군요. 있죠. 오. 근데 이제 하얀 백지 점 하나 찍은 거는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네. 정치 신인이에요. 예. 그래서 검증에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또 하나는 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은 네. 사실 대선 후보급인데. 그렇죠. 정치 지도자, 대선 후보 이렇게까지 보게 되는데 예. 과연 정원호 구청장이 그러한 역량이 있을까, 깜이 될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검증 들어가면 정원호 구청장의 현 지지율은 지금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니냐. 어휴. 갑자기 또 우리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예. 여러 가지 또 열일할 거예요. 경선을 아름답게 뭐 하지 그러지 아니 않아요. 근데 저 말 속에 약간 깜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시장,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뭐 대통령 네. 그게 어쨌든 뭐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예. 국회의원 안 했고 뭐 이런 예.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성남시장 할 때는 저분이 대통령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별로 없었어요. 예. 성남시장 할 때 대선 나왔거든요. 나와서 사실은 뭐 도지사도 되고 물론 국회의원도 나중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정치인의 과정이 처음부터 뭐 물론 뭐 서울시장 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 한 와우장상에 다음에 씨가 갈 수도 있는 있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3번 구청장을 했잖아요. 예. 그럼 구청장 선거도 상대 진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나와요. 정치인이다, 사실상. 그렇죠, 정치인이죠. 검증 건든 그걸 거다. 너무 무시하면 안 아니 돼요. 잠깐만요. 그 예. 처음에 성남시장 하시면서 대통령 도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지금 대통령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아니, 시장 지금 도전하는 서울시장은 거니까. 지금 아니 근데 대통령 깜이냐 깜을 너무 깜이 참게 아니라? 야. 깜 아니라고 하는 건 괜히 너무 웃는 서열 모습으로 의식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바쁘게 쓰고 있었던 맥 소장님 네. 반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박이 안 되지. 이제 어떻게 오세훈 돼.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반박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장소님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평가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깜놀. 구체적으로. 깜론. 정치인이 다 익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나오는 것이고 정원호 구청장 12년 채 성동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그냥 됩니까?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들이 철저하게 그 도덕적 검증부터 능력까지 다 깨면서 싸워서 삼선을 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무섭게 이분이 성장을 했냐면 아하. 성동구청에서만 그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의 주민들이 나는 정원호 구청장 같은 사람을 보유하고 싶다 그래요. 보통 그 주변에 한 6, 7개 구. 어휴. 그러면은 서울시가 25개 구예요. 그 정도의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예. 저는 까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좀 운이 나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념 대결이 아니라 행정 능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봐서도 정원호 구청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사선하면서 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남는 건 한강버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지만 어차피 선거가 구도 인물이면 구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번 판은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럴 건데 수도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행정 능력 자체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동기화. 그러니까 동기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물로 둬야겠다라는 좀 성향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운이 없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해드리고 선거하지 안 싶어요. 끝났는데 뭐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 평가 자체가 민주당 소속 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망쳐놓은 거를 그래도 되돌리고 회복시켜 놓은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장동혁 장군을 믿어요. 장군? 왜냐하면 장동혁 예. 장군이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본인의 그 당 대표 유지 그다음에 대선 후보 나가는데 경쟁자 다 쳐내고 있거든요. 뉴 페이스. 한동훈 잘라냈잖아요. 지금 예. 뭐 앞에 계시지만 거기 예. 한동훈이랑 그 친한 사람들 잘라내고 배현진. 그다음에 누구 있어요? 배현진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딱 오세훈 다음은 이 경쟁자잖아요. 예. 심지어 이런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오세훈은 실제 목표가 서울시장이 아니야. 아마 지방선거 망하면 장동혁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차기 당 대표. 차기 당대표.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장동혁 대표 목소리 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지금?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벌써 한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힘을 빼든지 알겠습니다. 잘라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정원호 구청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좀 두려워요. 오. 왜냐면 어디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예, 예.
그때 딱 드는 느낌이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일 잘할 것 정치인 같지가 않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나 능숙함도 있지만 굉장히 식상함도 있거든요. 근데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정치인 같지 않은데? 네. 라고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생전 뭐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예.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 뭐지?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게 열심히 우리 당이죠. 예, 오세훈 선배님도 오세훈 시장님도 예. 이거 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뭐냐면 약간 여기 했다가 서울시장 만약에 하면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하겠다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운이 없다고 한 게 저는 외적 변수가 커요. 그래서 운이 없다. 왜냐하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그 당원권 정지 1년 돼서 예.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권 주자가 돼야 돼요. 예. 오세훈 시장은 대권 주자가 되면 안 돼요. 예. 마지막 남은 보수 측에서. 아니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일환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명 바꾸고 뭐 하겠어요. 후보로 싹 갈 거예요. 박형준 시장도 거기에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이런 분들 새롭게 다 도려내고 아하. 새로운 당명의 새로운 후보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거기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 얘기가 나와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4월달 되면 또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게 맞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텐데 두 분 선거운동 하다가 한번 나와요 여기. 아니, 나 여기서 반론 얘기할게. 반론. 왜냐하면 아까 논리로 따지면 박형준은 예. 당 대표나 대권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형준은 살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은 당 대표나 대권에 나가는데 경쟁자예요. 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500원 걸고 해도 돼요. 500원. 야.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의 경쟁력상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흠집은 내겠지.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미 그러면 5대5. 한동훈을 왜 잘라요? 그럼 한동훈도 같이 가야 사실은 선거에 그러니까 이기는 이제 건데. 이미 룰이 5대5로 정해졌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갖고 뭐 장난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흠집은 낼 것 같아요. 많이. 부산 우리 이제 박형준 시장이랑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KBS가 K스탯 리서치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를 했는데 전재수 40%, 박형준 30, 부산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전재수 의원 지금 흐름은 부산시장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거의 저는 규정사실화 돼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 예측이지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철저히 뼈가 객관적으로 뼈가 봤을 있습니다. 때 예. 왜냐하면 대구에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지금 부상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번 선거에서 사실 본인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저는 승리를 거둘 거라고 확신하면서 저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 예측을 한 것이죠. 자, 박형준 시장 그래도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박형준 높죠. 시장이 예. 몰라 그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둘이서 만나서 예. 술을 많이 마셨다. 폭탄을 폭탄주를 많이 돌렸다. 두 양자 대결. 예, 둘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최근에 그 박형준 시장이 원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간 예. 좀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입장, 그다음에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사과. 그런 사과 이런 것들 입장이었다가 요새 조용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었나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박형준 시장은 그냥 가려고 그러나 뭐 사실 뭐 후보가 마땅치도 않아요. 주진우 의원이 뭐 나오겠다는 얘기 있고 김도우 부산쪽. 의원이 좀 나오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예. 뭐 그런데 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뭐 워낙 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박형준 시장으로 그냥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성국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찍는지. 부산에. 네. 근데 현역 단체장을 예. 이렇게 뭐 어떤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 이기기는 쉬워 보이지도 않고 또 박영준 시장도
그 지역 내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좀 장악을 해놓지 않았을까, 내 편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부분, 인지도라는 부분에서 예. 현실적으로 좀 뛰어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재수 그런 생각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 문제 그 부분이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클리어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예. 왜냐면 이게 부산이 굉장히 인구도 좀 줄어가고 산업이 정체돼 있고 이게 많거든요. 그리고 해수부 이전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 나오다가 어쨌든 장관 되고 6개월 만에 했어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효능감 이게 있거든요. 아마 알겠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자 귀경길 정체 거의 풀렸습니다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